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흥군수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장흥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의 징검다리 3선 도전과 새 인물 교체론이 맞붙는 구도인데요. 후보들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인구 3만 명대에 진입해 지난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이 된 장흥군. 지역 소멸 위기와 농어촌 활성화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장흥군수 선거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김성 후보와 조국혁신당 사순문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김성 후보는 8년간의 군정 경험과 국회, 중앙부처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과 강주가 통합된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 경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다양한 풍부한 이런 인맥을 보유한 사람이 가장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사순문 후보는 전남도 의원과 통일부 장관 보좌관 경험 등을 토대로 행정과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내세웠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행정 경험과 예산과 정책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군수 후보로서 내일 당장 장흥군을 맡겨주어도 장흥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 두 후보 모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지만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AI 농수산 스마트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인구 4만 명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반드시 공공기관 유치와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구 4만 명 시대를 열어갈 거고요. AI 농수산 스마트 특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 유통센터를 통해서 사 후보는 군민 기본소득과 청년 미래수당 지급,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청년이 활발하게 집 걱정 없이 또 아이들 키우는 걱정 없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장흥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혼자 계셔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잘 걷는 그런 장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성 후보와 재도전에 나선 조국혁신당 사순문 후보. 장흥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진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차 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에서 한 원내대표를 만나 강진 AI, 아리백 거점 조성과 햇빛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2,125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건의된 지역 현안을 검토한 뒤 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차 후보는 강진만 횡단교 건설 국비 지원과 마량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 및 포장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앵커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7일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과거 라이즈 사업이 앵커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립, 사립대와 전문대, 규모별 대학마다 기능이 다르고 중복 사업도 있어 대학 특성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 예산을 대학의 필요에 따라 쓰기 어렵고 중앙부처가 정한 방식대로만 집행해야 하는 한계, 소규모 사업 위주로 구성돼 자율성이 부족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산 무안군수 후보가 오룡지구와 영암 대불산단을 연결하는 영산강 횡단 교량 신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연장 2km, 사업비 88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남악 오룡지구와 대불산단 간 교통 혼잡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교량이 완공되면 출퇴근 차량 분산과 통행거리 단축 등 교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협의를 통해 해당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받아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룡 영암 간 교량 신설을 조기에 완공해 무안을 서남권 물류 교통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정영덕 무안군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성명서 발표를 규탄하고 과거 자신과 관련한 미투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자신의 미투 사건이 정치적 공작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전남도당과 관련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무안군수 공천 과정이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민주당 후보 공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MRO 산업단지 등 현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과 금권, 관권 선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에도 무안군수 선거 개입 중단과 후보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는 13,000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고 전남은 1,00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호남 지방데이터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광주는 10대와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유출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전남은 10대와 20대, 80대 인구 유출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유입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광주는 전남과 경기, 서울 순으로 전출자가 많았고 전남은 광주와 경기, 서울 순으로 전출자가 많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과 가족, 직업과 교육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을 확정하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목포대는 27일 최규진 교육부 장관과 대학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대학 출범식을 갖고 친환경 해양과 신재생 에너지 등 전남 전략산업 분야를 특화해 글로벌 그린해양 특성화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춰 2년제 기능 인력부터 대학원 중심의 연구 인력까지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단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지방 학생들도 서울로 쏠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문화예술과 복지에 힘을 써서 이 지역에서 낳고 자라서 또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게 비전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개통에 맞춰 여수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6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해저터널 개통 후 예상되는 여수 지역 전반의 변화 전망이 제시됐으며 차별화된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는 33개 세부 과제 사업 방향이 도출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해저터널 개통 효과를 높이고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운영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의료법인 5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 서부지검의 불법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추진되며 의료법인 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기본재산 임의 처분이나 목적 외 사업 수행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컨설팅과 하반기 직무 교육도 병행해 의료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수해양경찰이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선원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노동 강요 행위, 양식장 감금과 임금 갈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적발될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1억 원 규모의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입장권을 사전 구매했습니다. 여수시는 시청 소속 직원들에게 입장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공직사회 중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등에서 열립니다. 진도군이 군민 휴식 공간과 새로운 관광 자원 확충을 위해 테마형 무궁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무궁화 공원은 백단심 무궁화를 중심으로 꾸며졌고 산책로와 파라솔 쉼터 등 주민 편의 시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공원 인근에는 진도계 테마파크가 있어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6월 추천 관광지로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선정했습니다. 약산 해안치유의 숲은 전국 최초의 해안형 산림치유 공간으로 너울 품길과 숲내음길, 동백향길, 해오름길 등 4개 테마 숲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숲길 걷기와 싱잉볼 명상, 족욕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아로마 목걸이와 향균 스프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산 해안치유의 숲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방문 사진과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전복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순천시장 후보들의 경제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청년 유출, 산업 전환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마다 경제를 살리는 방식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무엇이 다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서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 경제 회복은 이번 순천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해법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도시경제도 버틸 수 없다며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최저소득 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공사 설립과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3만 6천 명 중에 70% 이상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과 같은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 차액분을 시에서 보전해주는 자영업자 최저소득 보장제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시민중심 경제와 생활 안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순천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동북권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돌봄과 복지 분야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 성장보다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해 시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를 통합해서 신산업을 유치하고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00만의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주항공, 방산과 바이오,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이른바 순천경제 5대 축을 완성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가정원과 관광산업 기반에 첨단 산업을 더해 순천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정주 여건들이 미래형으로 확실히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와 교육, 문화체육 부분이 민선 9기 때는 과도할 정도로 투자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결국 골목 상권과 민생 회복 중심이냐, 생활 안정과 시민 참여형 경제냐,
아니면 첨단 산업을 통한 성장 중심이냐로 요약됩니다. 공약 경쟁을 넘어 실제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까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지가 표심을 가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흥군수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무소속 류봉진, 최진열 후보는 저마다 고흥의 미래를 바꿀 공약들을 내걸고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새 후보가 제시한 지역발전 해법을 송하영 기자가 비교 점검했습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중단 없는 고흥 발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 공 후보의 핵심 공약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입니다.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통해 고흥을 국내 우주산업 중심지로 만들고 고흥읍에서 복례 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등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반드시 고흥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고흥까지 53km 직선고속도로 반드시 국가계획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류봉진 후보는 체감형 민생행정과 군정개혁을 내걸었습니다. 류 후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1년 이내에 국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군수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군수실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상황을 군수실 앞 CCTV를 통해서 활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무소속 주자인 최진열 후보는 수익형 관광산업과 축산업 육성을 선언했습니다. 최 후보는 상층부에 드론 착륙장이, 하층부에 숙박시설이 갖춰진 타워형 풍력 발전기를 구축해 이색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우 단지를 조성해 축산 농가 소득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우촌 단지를 형성해서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만들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고흥이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패키지를 새 후보가 내놓은 청사진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재원 조달이 공통된 과제입니다. 대형 국책 사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재원 확보 방안이, 그리고 한우단지 조성 역시 초기 자본 조달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때문에 각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따져보는 유권자들의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세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등과 함께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620억 원 규모의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고출력 레이저 집적단지 조성 계획에 국내 관련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우주와 방산, 조선과 철강 등 첨단 제조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레이저 산업 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의 재정을 관리할 초대 금고로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최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시의 재정을 연말까지 관리할 초대 1금고로 농협은행과 2금고의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용도와 협력사업 등 40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7개 특별회계를 맡고 광주은행은 16개 특별회계와 34개 기금을 각각 관리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연간 재정 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추산되며 2027년부터 4년 동안 관리할 차기은행은 올해 하반기 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